S에서 D까지 5단계로 나눴고요. 피나스트레드예요. 토닉과 앰플, 모발 이식 많이 하잖아요. 두피 문신, 미녹시딜 한번 볼게요. F 없어요. F.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S급으로 넣었고요. 탈모 치료를 해봐야겠다, 탈모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 알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건 꼭 해야 되고 어떤 건 효과가 없지만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느낀 경험, 그리고 이 연구 근거 레벨들을 바탕으로 탈모 관리 치료 방법들 20가지 정도를 등급별 티어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S에서 D까지 5단계로 나눴고요. 왜 그 위치에 들어가는지, 가성비, 효과, 부작용,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실천을 하기가 어렵거나 여러 요소들을 맞춰서 한번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탈모약이라고 부르는 이 피나스트레드예요. 피나스트레드는 무조건 S급입니다.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그러니까 안드로겐성 탈모의 핵심 원인이 바로 DHT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두타스트리드와 더불어서 이걸 차단해주는 거의 유일한 약이에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있다면 원인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성분들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어서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인데 폐경 여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루로 쓰는 거죠. 어쨌든 이 피나스트레드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멀쩡하게 먹으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S급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타스테로이드도 S급입니다. 피나스트레드보다 DHT 억제력이 좀 더 강해서 탈모 상태가 심하거나 진행이 빠른 탈모 환자분들께 처방해드리고요. 피나스트레드로 효과가 부족한 분들께도 추천하는 그런 약이에요. 피나스트레드보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부작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 피나스트레드, 두타스트레드는 이 안드로겐성 탈모의 궁극적인 원인을 막아주고 공식 탈모 치료제로 분류되는 만큼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근거도 확실하고 효과도 확실한 필수적인 치료제다. 부작용이 따르긴 하지만 부작용 대비 효과와 비용이 해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S티어에 들어간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면 꼭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미녹시딜 한번 볼게요.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발이 건강해지는 거죠. 가늘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지고 힘이 생기고, 탈모약이랑은 달리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탈모 유형에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탈모 고민이라면 누구나 챙겨야 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10년 넘게 꾸준히 쓰고 있는데 머리에 힘이 붙는 느낌이 달라져요. 확실히 활용 범위도 넓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약입니다. 미녹시딜은 크게 국소도포제랑 먹는 알약인 경구제가 있거든요. 일단 먼저 국소도포제, 이게 효과는 A 또는 S인데 쉽게 까먹기도 하고요, 습관도 잘 안 잡히고 너무 많이 바르면 바르고 머리가 떡지고요, 쉐딩 현상도 심해지니까 양 조절도 잘해야 되고 흡수의 변수도 있고 피부 부작용의 변수도 있고 여러 불편한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효과는 괜찮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효과가 아쉬운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은 A 등급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경구용 미녹시딜 한번 볼 건데, 경구용 미녹시딜 효과는 확실히 S급이에요. 전신 부작용도 있고 장기 복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도포제처럼 바르고 모발이 떡진다거나 양 조절이 또 중요하고 흡수의 변수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번거로운 것도 없고 먹기만 하면 두피 전체 효과가 있으니까 엄청 편해요. 그래서 특히 탈모 범위가 넓고 탈모 상태가 심한 분들께 추천드리긴 하는데 장기 복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결국 어느 정도 좋아지면 경구제는 중단하고 바르는 미녹시딜, 도포제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가 항상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긴 한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미녹시딜 경구제도 A티어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도포제든 경구제든 둘 다 A급이기 때문에 탈모 범위나 그 정도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서 바르는 것만 하거나 먹는 것만 하거나 아니면 두 개 다 동반하거나 상황에 맞는 치료 플랜을 제안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PD님 궁금한 거 있어요? 나 이거는 어떤 티어에 넣을지 좀 궁금하다. 평소에 뭐 좀 애매했던 거나. 저는 이제 PRP나 두피 보톡스 같은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게 궁금한데요.
탈모 치료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딱 인정하는 2개 치료기 때문에 그냥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보톡스는 모낭 안에 있는 탈모 유발 단백질 TGF-β1이라는 단백질을 줄여주고요, 두피 교감신경, 자율신경을 억제해서 피지와 땀을 줄이고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개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는 탈모를 억제하는 기전이 명확하게 좀 규명이 돼 있고, 효과를 증명하는 단독 치료 임상 논문들도 있다는 점에서 주사 치료 중에서는 근거 레벨이 꽤 높아요. 특히 두피 땀이나 열이 많은 분들에서 더 효과가 좋고 추천드리는 치료예요. 시술이 편하고 효과를 보는 분들은 꽤 만족하시지만 탈모약이나 이게 미녹시딜에 비하면 사람에 따른 효과 편차가 좀 있는 편이라서 보톡스는 B급이 맞다고 봐요. 확실히 탈모약과 미녹시딜은 차등은 둬야 돼요. PRP는 역사도 깊고 재생치료로서 나라의 인증도 받은 그런 치료 방법이고, 물론 관절염이나 이런 데 탈모는 보면 안 되니까. PRP도 주사 치료 중에서는 그 근거 레벨이 가장 높은 치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효과도 괜찮고 PRP가 정말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PRP도 A급에 넣고 싶어요. 하지만 시술할 때마다 체열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비용도 있는 편이라서 PRP도 B급으로 넣는 게 맞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시겠지만 대중적인 거 순서로 한번 좀 해볼게요. 탈모약,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뭐 가발, 금연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요즘 대중적인 게 모발 이식 많이 하잖아요. 모발 이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모발 이식이 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모발 이식은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 후두부 모낭을 뽑아서 모낭째로 뽑는 거예요. 모낭 단위로. 그걸 그대로 모발이 없는 탈모가 심하게 진행된 부위에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M자 정수리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M자 탈모가 있다 그러면 모발 이식은 S급에 가야 돼요. 이 M자 탈모는 치료의 개념이 유지와 예방에 가깝거든요. 이게 이미 진행돼서 올라가 버린 이 헤어라인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내려오고 복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회복 방법이 모발 이식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당연히 M자 탈모에는 S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번 심은 모발은 영구적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도 꽤 높고요. M자 탈모라면 무조건 모발 이식이다. 그 다음에 정수리 탈모가 있는 분한테 이 모발 이식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정수리 탈모는 웬만한 상태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여러 가지 이 치료나 관리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 심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치료를 먼저 해보는 걸 권장드리거든요. 근데 모낭이 없는 두피 빈 공간이 많다면 처음부터 이식을 좀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수리 탈모인 경우에는 모발 이식은 A급으로 가는 게 맞다. 어쨌든 모발 이식은 딱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방법이 없는 S급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모발 이식은 총평을 해본다면 S급입니다.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치료와 관리를 유지하면 결국 완성이 되는 거죠. 원장님이 그 레이저도 오래 하셨잖아요. 아, 네네. 병원 다른 병원에서도 레이저 치료 많이 하고. 아, 맞아요. 이거 좀 궁금하실 거. 두피 레이저. 일단 두피 레이저 효과만 보면요, C. 근데 이게 확실히 레이저가 근거는 있어요. 특정 파장의 빛을 두피에 쬐어줘서 그 모낭을 활성시키고 혈류를 조금 개선시키고, 이게 부작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용 레이저도 많이 나와 있어. 편하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고 괜찮지만 효과가 근거는 있지만 이 SAB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확연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C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밌는데요, 이거? 나누니까? 나도 정리를 하게 되네. 그 다음에 또 혹시 궁금하신 거? 그러면은 사실 영양제가 이제 나와요. 영양제는 D에 가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어떤 모발과 관련된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결핍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한테 영양제는 치료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A로 갈 수도 있고 S로 갈 수도 있죠. 왜냐면 명확하게 그 탈모 원인을 고쳐주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조제로 활용을 하잖아요. 보조제에 가깝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기 때문에 C에다가 둘게요. 그 정도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원장님도 토닉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토닉이나 앰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토닉과 앰플, 일단 토닉 먼저 할게요. 토닉은 D입니다. 우리가 탈모 치료, 탈모 개선, 탈모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피 토닉으로 탈모 치료하는 건 없어요. 개선의 효과가 없어.
두피염이 있어도 토닉을 쓴다고 해서 개선되진 않아요. 토닉은 어쩔 때 사용하는 거냐면 두피가 건조해, 가려워 이럴 때 바르는 거예요. 국소 부위가 가렵다, 토닉으로 보습 좀 하고 좀 진정시키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가렵다,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뿌리긴 좀 애매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고 약을 먹어서 이제 컨트롤 하는 거예요. 탈모 치료 효과는 연관이 크지 않아요. 앰플도 똑같아요. 앰플도 나는 어떤 앰플을 썼더니 모발 진짜 굵어지고 괜찮던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닉은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뒤에 가는 게 맞아요. 뭐 나는 이 앰플 썼더니 좀 모발 힘도 생기고 괜찮아졌다. 그럼 그거는 진짜 그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조금 성기게 만든 거예요. 뭐 영양이 이제 들어가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가 봤을 때는 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그러면 이제 탈모 샴푸가 탈모 샴푸. 이거 야간 샴푸라고 해야 되나요? 야간 샴푸라고 돼 있네? 야간 샴푸다고. 그럼 탈모 샴푸가 없는데? 네, 탈모 샴푸가 없네. 그냥 어쨌든 제가 이거 탈모 샴푸라고 칠게요. 편집자분이 이거 혹시 수정해 주실 수 있나? 이거 옮기고 나서 짜잔 하고 갑자기 탈모 샴푸로 바뀌는 거야. 저는 제가 샴푸를 정말 여러 가지 써봤고 샴푸의 덕도 많이 받고 샴푸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토닉도 똑같은 토닉이고 뭐 화장품인데 샴푸는 왜 뭐 어디 들어가고 왜 토닉은 뒤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토닉은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 근데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진짜 괜찮은 샴푸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모 샴푸는요, 일반 샴푸 쓸 때보다 훨씬 낫고요. 샴푸도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따라서 내 두피와 모발의 질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B에 넣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제가 B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탈모 치료 효과도 없는 이 탈모 샴푸를 B에 넣으면 되냐 욕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 샴푸의 영향을 정말 10분 안 느껴보셔서 그래요. 이걸로 탈모 치료가 된다는 건 아닌데 어떤 샴푸를 쓰면요 두피염도 좋아져요. 어떤 샴푸를 쓰면 머릿결은 좋아지는데 볼륨이 확 죽어요. 어떤 샴푸를 쓰면은 머릿결은 조금 죽지만 볼륨이 확 살아요. 근데 어떤 샴푸를 쓰면 두 개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놨어요. 그런 샴푸를 만나면 와 이게 진짜 탈모 샴푸의 중요성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이 모발과 두피의 컨디션이 전체적인 이 기분을 좌우한다고요. 소개팅 하러 갈 때 샴푸하고 볼륨이 잘 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샴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B에 넣겠습니다. 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관리는 어떠세요? 스트레스 관리. 그건 뒤에 할게요. 두피 문신. 일단 이 두피 문신은 이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수리가 비쳐 보인다. 가르마가 좀 비쳐 보인다. 지금 이 상황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럴 때 두피 문신 하는 게 좋아요. 두피 문신은 다른 치료들이랑 다르게 즉각적인 시각 효과를 줘요. 바로 가려지는 거거든요. 내일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어 뭐 흑채를 뿌려도 되지만 내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흑채를 뿌리기는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조금 반영구적인 두피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흑채를 매일 쓰고 씻어내고 비 올 때 막 비 맞으면은 막 먹물 막 얼굴에 흘러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두피 문신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티어를 좀 정하고자 하니 고민이 되네요.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피 문신을 받아본 장 본인으로서 그래도 적어도 이게 탈모 관리 측면은 아니지만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B나 C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B나 C 만족도도 그렇고 저는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A에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실 치료로 될 만한 사람이면 치료를 선택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가성비가 있고 할 만한 시술인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A에 넣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면 이게 가르마 탈모가 있는데 치료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발 이식이 또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 애들이 오히려 다 죽어버리니까 다치니까 그럴 때는 두피 문신이 무조건 해답이에요. 그런 분들은 두피 문신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부작용도 크게 없고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그래도 확실하니까. 확실한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탈모 치료할 때 모든 게 다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확률이 높은 순으로 지금 SA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탈모 영양제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잖아. 이어서 흑채를 한번 해보죠. 방금 문신했으니까. 흑채는요 저는 요거 B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후했나요? 그럼 C로 이야기하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두피 문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영구적이지 않잖아.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두피 문신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것 보고 거기 꽂혀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 꽂힐 필요가 없으세요. 정말 만족도 높은 시술이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돼요. 잘하는 곳을 알기가 힘들죠. 믿을 만한 병원에서 문신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받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채도 지난 다이소 컨텐츠에서도 리뷰를 남기긴 했는데 시각적인 효과는 되게 좋아요. 다만 매일 잘 뿌려야 되고요. 외출 시간,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흑채 뿌려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안 흘러내리게 또 이제 고정도 해야 되고 비 오는 날에 긴장해야 되고 땀 나는 날 긴장해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요.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사실 개선 효과로는 B에 가는 게 맞긴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C로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C 플러스 있으면 C 플러스 줬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가발, 이거는 진짜 저는 S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거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발은 S급이야. 뒷머리가 너무 약해. 근데 탈모는 너무 심해. 모발이식도 할 수가 없어. 너무 휑해져서 두피 문신을 해도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 가발을 쓰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발도 사실 보통은 거부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발까지 가기 전에 관리하고 모발이식하고 두피 문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가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가발은 S. 그러면 모자도 S로 사야 되나? 모자랑 또 가발은 다르니까 S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리고 모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모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두피 마사지. 아 두피 마사지? F 없어요 F. 우리 막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제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근거가 1도 없어요. 혈액이 얼마나 순환이 되고 실제로 이게 임상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탈모가 시작된 사람들은 두피염도 같이 와서 두피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를 괴롭히는 게 돼요. 그러면 모발에 방해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두피를 직접 마사지하고 계속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두피로 가는 혈류를 풀어주는 승모근 마사지나 목 마사지하고 어깨 마사지, 견갑골 마사지 이런 데를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라면 저는 D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감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해볼까요? 금주, 금연 이런 건 어느 정도로? 금연은 B라고 봅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미녹시딜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만큼 좋아질 수는 없거든. 근데 금연을 하는 게 좋은 샴푸 쓰고 괜찮은 샴푸 쓰고 이런 거랑은 맞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금연이 중요하다. S랑 A가 너무 독보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S랑 A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금연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는 맞아요. 요즘 많이 하는 그 전자담배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어쨌든 니코틴이 있는데 니코틴은 우리 그 피부, 두피, 말초 혈관을 되게 좁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모발과 두피로 가는 영양과 산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빠지고 가늘어져요. 그래서 보통 모발 이식하고 한 2주 동안 금연을 정말 제가 강조드리기 때문에 그때 금연하면서 끊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 거지. 이식도 하고 금연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분들이 보면 진짜 1년 뒤에 많이 좋아져서 와요. 그 다음에 금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포금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신 분들은 금주는 B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포금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반주하는 분들은요 금주를 해도 뭐 크게 개선되고 이런 건 없어요. 반주를 하는 분들은 C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금주는 C 플러스 있으면 좋겠다. 플러스도. 근데 그럼 너무 세분화되니까. 그 다음에 열, 펌, 염색 줄이기 B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펌은 괜찮아요. 저 지금 펌 했거든요. 이번에 좀 많이 꼬불거려지긴 했는데 펌 중에서도 다운 펌은 정말 안 좋고요. 염색도 정말 안 좋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이 독한 약재가 두피에 묻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두피에 정말 치명적이고 모발에도 정말 치명적이에요. 펌이 아니라 다운 펌 염색 줄이기는 금연에 들어가기도 금연까지는 아닌데 C로 내릴게요. C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C가 딱 적당하겠다. C. 사실 뭐 다운펌이든 염색이든 너무 멀쩡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갑자기 두피가 망가지면서 갑자기 악화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C에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관리.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느 정도 잠을 못 자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것도 C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중 관리도 저는 C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비만하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한 탈모가 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해요.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그런 자료인 건데, 그만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비만해질수록 이 인슐린에 대한 이 저항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면 또 탈모가 심해지는 경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체중 관리는 C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습관 개선, D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탈모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탈모가 개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생활 습관은요, 탈모에 좋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식습관도 탈모에 좀 안 좋은 거, 두피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많이 매운 음식을 좀 즐겨 먹는다거나 자주 먹는다거나, 너무 자주 폭음을 한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적당히 중간을 잘 잡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것 없는 게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탈모 예방, 탈모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효과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등급을 좀 나눠봤는데, 탈모 치료를 계획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요 정도 내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상담을 하고 한번 계획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머리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